재무부동산학의 2의 이범우입니다. 13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중간에 뭐 전화도 오고 조금 끊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소개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기능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가격과 가치에 대해서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진도상 아마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까지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그 화면을 공유하고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서부터 나가면 되죠. 72쪽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기능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크게 뭐 한 5가지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중에 한 4가지는 일반적인 재화시장의 기능하고도 뭐 마찬가지이긴 한데,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은 좀 약간은 그 부동산이라는 재화가 일반적인 경제 재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일반적인 재화시장의 기능하고는 좀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각해 볼 건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이제 불안전한 시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비효율적인 시장이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인 재화시장과 같은 기본적인 시장 기능을 수행하고 또 고유의 시장 기능을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교환 기능입니다. 그래서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형태로든 거래 대상물이 거래가 된다든지 또는 뭐 물물 교환을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포함하기 때문에 거래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가격 형성을 통해서 공간과 화폐를 교환하는 그런 그 교환 기능을 주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단 부동산과 화폐가 교환이 되기도 하죠. 부동산을 거래한다든지 뭐 임차한다든지 할 때도 임대차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화폐와 부동산 그 자체 또는 화폐와 부동산에서 창출되는 공간 서비스가 교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과 부동산이 물물 교환 형태로도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재화 같으면 사실은 그 재화와 화폐가 교환이 이루어지죠. 근데 그 재화와 다른 재화가 교환이 이루어지는 건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동산과 부동산이 물물 교환 형태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는 심심치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기능 가운데 이 교환 기능은 가장 기초적인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환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교환이 언제 발생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거래 상대자, 거래 당사자 간에 서로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 주로 이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상호 이익이 있을 때 자발적인 거래를 통한 교환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공간의 배분 기능입니다. 그래서 공간의 배분 기능은 그 부동산 시장이 수행하는 두 번째 기능인데요. 그래서 화폐를 원하는 매도자는 이제 공간을 팔아가지고 또는 공간을 임대해주고 화폐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다음 매수자 같으면 이제 공간을 원하는 거죠. 부동산 그 자체 또는 부동산이 만들어주는 공간 서비스를 갖다가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선호도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할당하고 그다음 공간을 배분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배분 기능은 매매, 거래뿐만이 아니라 임대차라든지 다른 형태의 교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임대차를 갖다 생각해 보면 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대상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을 갖다가 배분해 준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세 번째 기능은 이제 수급량의 조정 기능입니다. 그래서 수급량 그러면은 수요되고 공급되는 양,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용도 전환이라든지 리모델링,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 가지고 특정 용도의 부동산의 수급량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자, 관리자, 개발업자, 건설업자 등은 시장 수요에 따라 가지고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대가 되도록 이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에서
업무용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주거용인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환 후의 가치가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전환한 후의 가치가 기존의 주거용으로 이용했을 때의 가치에다가 전환 비용을 합친 것보다 더 크면 그때는 주거용 부동산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택지 수요가 택지 공급을 초과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택지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농지라든지 임지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해 가지고 택지로 전환시키고 택지 공급을 증가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급량을 조정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이 될 테고요. 그리고 뭐 더 이상의 용도 전환 또는 공간 조정 뭐 이런 게 이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토지 이용의 결정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할까? 뭐 다양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 여러 가지 용도가 하나의 토지를 두고 하나의 필지를 두고 경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경제활동의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그런 토지 이용의 결정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상 토지의 수익성, 즉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지대 지불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위치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지대 지불 능력이라고 하는 게 높다, 즉 토지의 수익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뭐 그럴 때는 이제 업무용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을 할 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지대 지불 능력이 뭐 적다, 즉 대상 토지의 수익성이 적다라고 하면 그냥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개발 이전의 상태 그대로 뭐 정말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토지 이용 활동은 최선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주어진 부지는 최유효 이용이 할당될 때 그때 최대의 경쟁력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의 다섯 번째 기능은 정보의 창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뭐 부동산 시장만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시장도 이제 마찬가지긴 합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 같으면은 정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정보를 창출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거래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을 또 수행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주체, 뭐 부동산 활동 주체들은 거의 대부분 거래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대출자, 자산 관리자, 건축업자, 감정평가업자, 개발업자, 중개업자 뭐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 활동 주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거래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매수자 같으면은 최근에 거래된 비교 부동산보다 더 많은 가격을 대상 부동산에 지불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이 있어요. 매수자니까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 부동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최근에 거래된 그런 부동산들,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을 갖다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이, 그 비교 부동산들이 얼마의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정보를 얻고 난 다음에는 그것보다 더 높은 가격을 대상 부동산에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이면서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변에 막 팔렸던 부동산들, 거래가 이루어졌던 부동산들의 거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는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하지 않겠죠. 뭐 이게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결국 매수자든 매도자든 거래 정보를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하는 대출하는 그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은 대상 부동산, 그러니까 대출을 실행을 하려고 하는 대상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면 그 대상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도될 수 있는 가격,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하려고는
하지 않을 테죠. 그러니까 거래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자산 관리자 입장에서는 대상 부동산에 적합한 임대료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거래 정보가 필요하고요. 감정평가업자는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평가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자하고 개발업자도 마찬가지로 대상 건물이나 투자 사업 후에 투자 사업의 개발 후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거래 정보가 필요하고요. 중개업자는 거래 당사자가 제안한 가격이 적정한 것인지를 갖다가 고객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가치와 가격 조금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뭐 다 나가기는 어려우니까요. 가치의 의미, 그리고 가치와 가격, 임대료의 뭐 어떤 차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재화의 가치에 대한 정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한 가치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화의 가치는 다른 재화를 교환의 대상으로 지배하는 힘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정의고 조금 어려운 정의이긴 하는데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재화와 재화 간의 단순한 교환 비율, 이게 바로 그 재화의 가치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본질적인 그런 어떤 그 질이라든지 본질적인 가치라고 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재화와 재화 간의 교환 비율이 바로 그 재화의 가치이다. 그만큼 다른 재화를 교환의 대상으로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쌀 1kg하고 옷 2벌이 시장에서 교환되고 있다라고 하면 쌀 1kg의 가치는 옷 2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쌀과 옷의 가치 비율은 2대1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환 비율은 시장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교환 당사자,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하는 그 쌍방의 어떤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교환을 한다라고 하면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반드시 화폐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물물 교환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물물 교환을 할 때 그 어떤 교환 비율이 이제 물물 교환하는 거래 대상물이 많아지면 교환 비율도 뭐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꼭 화폐가 반드시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가치의 정의는 이제 어빙 피셔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를 했는데요. 어떤 재화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번째 정의 어빙 피셔의 정의는 부동산과 같은 내구재의 가치 정의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의는 부동산 말고, 그러니까 비내구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재화의 가치 정의에 적합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과 같은 내구재에 대한 가치 정의는 이 두 번째 정의가 적합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정의를, 둘째 정의를 갖다 이용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교환의 매개물로다가 꼭 화폐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치, 가격, 임대료 이게 이제 뭐 비슷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약간씩은 이제 다른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화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효용의 지속 정도에 따라 가지고 내구재와 비내구재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사용하면 효용, 만족감이 없어지는 재화를 우리는 비내구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효용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재화를 내구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새우깡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먹고 나면은 만족감이 있죠. 그리고 나선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재화가 이제 비내구재이고요. 그 다음에 세탁기라든지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세탁기를 한 번만 사용하고 마는 건 아니죠. 여러 번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여러 번 사용을 하는데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할 때마다 만족감, 효용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그런 재화를 내구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가치와 가격을
뭐 일치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가치는 어떤 재화가 다른 재화를 교환의 대상으로 지배하는 힘, 이렇게 이제 저만 정의를 하고요. 가격은 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 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런 정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내구재의 경우에는 적합합니다. 근데 내구재는 가치를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내구재의 경우에는 좀 들어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내구재는 효용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 효용에 대한 대가가 일정 시점에 당해 시장에서 1대1로 교환이 되기 때문에 가격과 가치는 개념상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효용을 제공하는 내구재의 경우에는 그때는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이 미래에 장래에 기대되는 효용의 현재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전형적인 내구재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학에서는 가치와 가격을 엄격하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학에서 이제 가격과 또 임대료를 당연히 엄밀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교환의 대가로 지불한 실거래액을 가격이라고 하고요. 일정 기간 동안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임대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대료와 가격을 엄밀하게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둘이 뭐 전혀 관계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구재의 그 가치 정의, 두 번째 정의, 어빙 피셔의 정의를 가지고 보면요. 부동산의 가치는 매 기마다 지불되는 임대료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의 가치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빙 피셔의 정의 같으면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장래 그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라고 했는데 부동산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이 무엇이냐? 뭐 예를 들어 1년 동안 빌려줬다라고 하면 1년 동안 빌려주고 1년 뒤에 받게 되는 임대료 이게 편익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 또 1년 동안 빌려주면 그 두 번째 해 1년 동안 빌려주고 받게 되는 임대료가 그 두 번째 해 얻게 되는 편익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 기마다 지불되는 임대료를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이게 바로 이제 부동산의 가치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와 임대료는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이걸 갖다가 조금 수식으로 이렇게 전개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 자, 뭐 예를 들어 전제가 들어갑니다.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 임대료가 매 기마다 일정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 소득이 영구히 지속된다라고 하면 그때 부동산의 가치 V라고 두면요. 요거는 부동산의 임대료 R을 그리고 할인율 I로 나눠준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가격과 임대료 엄밀히 구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치와 임대료는 어느 정도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듯 싶어요. 그러면서 부동산학에서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을 합니다. 뭐 길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냥 짤막하게 왜 그런지를 갖다가 이제 잠깐만 소개하고 그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 이 부분 안 나간다는 건 다 나가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학에서는 가치와 가격을 엄밀하게 구별하는데 왜 그럴까? 크게 한 네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격과 가치는 개념상 뚜렷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가격은 특정한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그러니까 거래의 대가로서 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실제 지불한 금액이고요.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라고 하니까 정의에 있어서 가치와 가격은 정의가 다르다. 개념상 뚜렷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가치는 가격에다가 약간의 오차를 더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차가 뭐 플러스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죠. 그것을 가격에다 더한 것이 바로 가치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다른 재화시장, 일반적인 재화시장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시장 가격이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완전한 시장 또는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가격이 그 재화의 가치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불완전 경쟁 시장, 불완전한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가격이 가치를 충분히 반영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가치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다가 약간의 오차를 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약간의 오차라고 했지만 그 오차가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 거래 가격은 대상 부동산 자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조건에 형성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금매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빨리 팔고 뭐 이사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시장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사고 팔린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시장 가격도 가치와 정말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금매 가격은 당연히 부동산의 가치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가치는 현재의 값을 의미한다. 가격은 시장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거의 값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는 현재 입장에서 미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다양한 목적으로 평가한 현재의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가치와 가격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치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주어진 시점에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 거래의 대상물이 되는 그 부동산의 가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고 팔리는 가격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부동산의 가치는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그냥 시장에서 사고 팔린다라고 했을 때 그런 가치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매긴다.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세금이 매겨지거든요. 부과되거든요. 그럴 때 세금을 매길 때 그 부동산의 가치는 시장에서 사고 팔린다라고 했을 때 가치하고는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부동산의 담보 가치도 시장 가치나 아니면 과세 가치하고 서로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가치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근데 가격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가격과 가치는 또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과 가치는 부동산학에서 좀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혼용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가치와 그러니까 시장 가치 뭐 해가지고 시장 가치를 가격하고 혼용하는 경우는 있기는 한데요. 근데 그래도 가치와 가격은 서로 엄격하게 이제 구별을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은 좀 길게 하긴 했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